안녕하세요. 성공투자연구소 김 소장입니다. 제가 저녁 시간에 두산 에너빌리티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자, 오늘 오후에 사실 최상목 권한대행에서 두산 에너빌리티한테는 정말 대형 뭐라고 표현드릴까요? 핵폭탄급 사실 뉴스다. 굉장히 좋은 뉴스가 좀 나왔죠. 그러다 보니 저는 내일 감히 두산 에너빌티 좀 크게 상한가 정도 재료가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좀 큰 이슈가 나왔는데 그동안 제가 많은 영상 속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본격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좀 좋은 마음에 여러분께 일단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기본적인 차트와 뉴스부터 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슈까지 좀 자세하게 안내를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왼쪽에 일봉 차트 먼저 확인할게요, 여러분들. 자, 두산 에너빌티 일봉 차트입니다. 전일 대비해서 2.94% 하락을 한 28,100원에 사실 장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하락 기조는 분명히 보였죠. 5일선을 이탈하면서 자, 하단으로 이게 방향성이 바뀌는 게 아니냐 따른 십자 도정 형태의 음봉 차트, 즉 변곡점 자리가 나오다 보니까 개인들 입장에선 이 부분들 내일 추가적인 이탈이 있는 게 아닌가 좀 염려를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매수하신 분들 그리고 새롭게 저희 방에 입장에서 같이 매수하신 분들은 내일 크나큰 좀 혜택을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좀 큰 이슈가 나왔는데요. 중요한 게 오늘 거래량들을 보면 하단에 거래량이 전일 대비해서 95.33%지만 이전에 상승한 추이의 약 3분의 1밖에는 나오진 않았죠. 제가 누누이 좀 말씀을 드리는데 보통 하락 기조를 보이는 종목들의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면 우리는 보통 허수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오늘 자 분봉 차트입니다. 오른쪽 자, 장이 시작되고 나서 하락 기조는 분명히 가져갔어요. 그런데 자 하단의 거래량들 보십시오. 이 금액들이 눌리면 눌릴수록 밑에서 밑자리에서 다시 매집하는 매집봉들이 확연하게 눈에 보일 정도로 매집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장 마지막 3시 30분까지 해서 30분 동안 자, 이 차트가 다시 한번 돌파 매매 자리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하단에 다시 한번 거래량이 집중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눌림 자리에서 매집봉이 한 번 더 가면서 내일 추세적으로 크게 갈 수 있는 이런 기본적인 차트와 수급은 완성이 되었다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자리에서 누가 매집을 했느냐? 자, 실시간 수급 사항도 함께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외인들이 일단은 장 막판에 136억을 던져낸 건 사실입니다. 기관 역시 273억을 던져내면서 토탈 410억 정도 금액을 던져낸 것도 맞는데요. 중요한 건 어차피 외인들과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매집량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외인들이 한 달 동안만 모아놓은 매집 물량만 해도 997억이 넘고요. 기관들 역시 964억을 가져가고 있으면서 금투 거기에 연기금까지 아직까지 매수 물량들 대부분을 들고 있으면서 단기적인 이런 이탈 부분으로 인해서 개인들의 투자 심리를 좀 뒤흔드는 하루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개인들은 이렇게 기관 물량들이 좀 많이 나오다 보면 특히 5일선이 이탈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 보다 보면 투매 심리가 악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결과적으로 자 오늘 249억이라든지 또는 금요장의 200억들은 개인 자금 안에서도 큰 손 세력들, 큰 손 자금들이 들어왔을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제 영상을 함께 보시고 지금 움직이시는 분들은 분명히 오늘 자리에서도 매수를 이어갔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증권가에서 지금 나온 내용들이 심상치가 않다라고 말씀을 좀 많이 드렸죠. 그죠? 결과적으로 자 아침 9시 22분에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2.42% 하락을 한 상태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9시 22분. 자, 금일 오후 정부에서 중요한 발표 예정으로 증권가 내용들이 돌고 있다고 미리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러면서 일단 기관들 일부 물량 매도 움직임 보이고 있으나 결국 순매수량에 있어서는 변동 없이 마무리될 수 있으니 추가 매수 타점 잡자 하면서 한 번 더 우린 추가 매수를 들어왔습니다. 자, 금일 SMR 관련 주요 이슈인 만큼 비중은 조금 더 담아보도록 하겠다 말씀드리면서 28,250원 이하에서 비중의 20% 보통 제가 10% 이내에서 매수 물량들 많이 말씀을 드리죠. 그런데 오늘 좀 힘있게 들어갔다는 것은 지금 해당 뉴스 증권가 찌라시가 굉장히 좀 확신이 좀 있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자 다행히 장이 끝나고 실제 그 뉴스가 나오면서 여러분들과 이 내용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데요. 자 최상목 대행이 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이죠. SMR 등 무탄소 에너지 확대 중점을 추진한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
정부가 소형모듈 원전 SMR들이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무탄소 에너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전환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라는 기사입니다. 중요한 게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해석을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 우리 이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해서 발목을 잡고 있었던 부분들이 뭔가요? 바로 SMR에 대한 기술력들은 이미 갖고 있었지만 국내에 대한 모든 원전들은 대형 원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거기에 원전 관련해서 인허가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 역시 대형 원전으로 맞춰 있다 보니까 지금 글로벌 SMR의 이런 시장 정책을 못 따라가고 있었어요. 결과적으로 이 뉴스케일 파워라든지 테라파워 같은 미국계 기업들은요, 외국계 기업들은 지금 SMR을 예를 들어서 부지라고 할게요. 지정 부지 자체를 굉장히 축소하고 있습니다. 대형 원전의 10분의 1 정도의 부지만 있어도 건설할 수 있게끔 많이 바뀌고 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경수로, 즉 냉각기를 식히는 부분들을 물로 이용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럼 대한민국은 이 대형 원전에 맞춰 있다 보니까 모든 원전들이 물을 사용했습니다. 경수로. 그러면 자, 우리나라도 뭐 소듐이나 리듐이라고 하거든요. 리듐으로 이 부분들 대체제를 사용해서 개발할 수 있어요. 예, 분명히 기술력이 있습니다. 뭐 지금 완성형 SMR을 내놓은 이 전 세계적으로 내놓은 기업이 아직 한 군데도 없죠. 그러면 가장 많은 기술을 가져가고 있는 두산 입장에서는 분명히 할 수는 있었지만 인허가 부분이 뚫리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 자체에선 개발을 못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정부에서 SMR 관련해서 개발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전면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얘기는 인허가를 뚫어주겠다는 얘기. 그러면 우리 역시 대한민국이 인허가 뚫린다? 자체적인 일대 파원들이라고 하죠. 외국에서 준비한 거 우리나라에서 준비해서 밖으로 보내주는 거 외에도 국내에서도 SMR에 대한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이제 길이 열린 거기 때문에 엄청난 시장이 도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런 히스토리가 모두 하나로 귀결되는 게 국내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AI 데이터 센터가 열립니다. 결과적으로 엄청난 전력들이 필요했을 텐데 물론 해상 풍력 관련해서의 전력과 그리고 기존의 국내 대형 원전 부분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말씀드렸죠. 동해에 집중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원전에서 지금 이 남해와 서해 그러니까 서남해죠. 남서해안이죠. 이쪽에 사실 AI 데이터 센터가 설립이 된다면 추가 원전에 대한 건설들이 필요했는데 이걸 SMR로 연결돼야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거를 정책을 열어줬다. 히스토리가 연결되죠. 결과적으로 지금 이런 뉴스는 이 두산 입장에서는 엄청난 시너지를 갖고 올 수 있는 뉴스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에서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 아직 비중 안 들어가신 분들은 내일장에서 그대로 점상 올라가면 이미 갖고 계신 분들 다 축하받을 일이죠. 혹시라도 내일 혹시라도 우리에게 한 번의 정도의 기회가 더 온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제가 과감하게 20%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당 자리에서 또는 잠깐 밀린다고 해서 이런 해당 자리에서 분명히 추가 매수가 가져간다면 저는 글쎄요. 예, 손가락 안에 꼽습니다. 상한가 분명히 한 방은 나와줄 거라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혼자서 타점 잡기 힘드시고 혹시라도 내가 좀 매수 타점 가져가 보려고 해도 좀 불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결과적으로 그동안에 좀 내가 타점 제대로 못 잡았던 그런 아쉬운 기억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 관련해서 제가 타점 잡는데 분명히 좀 도움을 드려 볼 테니까 타점과 대응 전략 원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제 번호 보이시죠? 괜히 올려놓은 건 아닙니다. 8486-8035로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해서 타점과 대응 전략 그리고 오전에 제가 이 주식시장에서 4시에 지금 이 뉴스가 돌았는데 증권가 뉴스는 먼저 돌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런 증권가 뉴스라도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보여드려야겠다라고 판단했으면 제가 문자로 같이 공유를 드릴 테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빌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관련해서 증권가 찌라시부터 최적 타이밍 나올 때 제가 대응 전략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들 문자만으로는 대응 전략이 조금은 어렵다, 답답하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를 그대로 끄지 마시고요. 쭉 내려보시면 하단에 실전 대응방 들어오는 무료 링크가 하나 있을 겁니다. 해당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또 실시간 채팅 통해서 같이 공유 받으실 수 있으니 편하게 들어오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자, 이 부분들 들어오실 때 좋아요 한 번씩 꼭꼭 눌러주시고요. 구독 아직 안 하신 분은 구독까지 눌러주시면 여러분들 응원이라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대응 전략 플러스 지금 현재 여러분들 두산에서 더 힘있게 들어가시라고 무료 종목 통해서 수익들 많이 드릴 테니까 해당까지 해서 여러분들 응원들 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문자 보내실 때 팁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 상단의 번호로 문자 보내실 때 조금은 불편하신 분들 계시다는데 자, 편하게 보내는 방법 잠깐 공유합니다. 자, 핸드폰 보시면 조회수 보이실 거예요. 옆에 더보기란 보이실 텐데 더보기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유튜브 설명란으로 변하죠. 여기 한번 더 클릭하시면 중간에 자동 문자 보내는 링크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해당 링크 눌러보시면 제 번호로 문자 보낼 수 있게 자동으로 넘어가실 겁니다. 편하게 이용하셔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이 부분 관련해서 여러분들 그러면 자, 저는 내일 두산 뭐 말씀드린 것처럼 오전에 추가 매수 자리만 왔으면 좋겠어요. 한번 그대로 점프해서 올라가면 시간의 거래에서는 사실 일부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일 오전장에 눌리면 저는 매수 좀 들어가고 싶은데 우리 개인들 공통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뭐냐면 정보가 사실 뭐 이미 오픈된 정보 본다는 건 어쩔 수 없겠죠.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자금들이 세력처럼 큰 자금을 갖고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추가 매수 들어가기가 쉬운 상황은 아니에요, 사실상. 그러면 제가 요즘 무료 종목들 열심히 추천드리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 이 가지고 있는 자금 안에서 일부라도 좀 수익을 내셔서 우리가 분할 매수 전략할 때 수익금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보탬이 되시겠죠. 그래서 제가 열심히 드리고 있고 뭐 결과도 요즘 상당히 괜찮습니다. 제가 순환매 장세 속에서 좀 잘 보고 있는 부분인데 과연 그렇다면 내일은 어떤 종목 쪽이 좀 상승을 할까? 물론 잠시 후에 시작되는 미국 증시도 봐야겠죠. 제가 물론 체크를 해야겠지만 지금 코스피 S&P 200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 50일주에서 가장 많이 좀 하락을 했어요. 근데 이 부분 관련해서 일단 제약 섹터들이 어저께 올라갔기 때문에 오늘 HLB라든지 뭐 삼천당제약 같은 종목들 다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내일도 제약 종목은 일부 다시 반응할 수 있는 게 5월 달에 ASCO, 아스코아케가 잡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단타도 좋고 단기도 좋아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주도 섹터 안에서 들어가야 되는 게 우리가 23년도에 2차 전지 주도 섹터 때 어땠죠? 6개월 동안 변동성을 가져가긴 했지만 일부 종목들 막 1800%까지도 상승이 나왔던 게 바로 금양 이런 종목들입니다. 테마성 자금까지 연출되긴 했지만 에코프로도 그때 굉장히 좋았죠. 최근 다시금 올라가면서 그간 물렸던 분들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실 텐데 2차 전지 관련 종목들도 지금 뭐 포인트에 따라서 나쁘지 않아요.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것들. 근데 우리한테는 머릿속에 악몽이 하나 있을 겁니다. 2차 전지에서 물렸던 기업들. 그러면 24년도 한미반도체나 제주반도체 어땠죠? 네, 맞습니다. 6개월 동안 1200% 가까이 상승하면서 더 안전하게 움직였는데 그렇다면 제가 왜 이럴 얘기를 들으시냐? 아스코아키가 시작되는 건 결과적으로 일정주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ABL이라든지 아니면 리가켄바이오 같은 종목들이 있죠. 이런 종목들은 다시 한번 눌림자리가 형성되다가 다시 한번 또 제대로 상승할 수 있는 게 재료적인 부분에서 일단 3개월에서 아스코아키까지 3개월 남았죠. 그리고 그 다음 AAR까지 시작하게 되면 5개월 정도 남은 겁니다. 그럼 일정주 안에서 결과들이 나올 때마다 추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 섹터를 준비하신 분들한테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단타나 단기 종목 들어갈 때 이런 종목 들어가도 되냐? 제약바이오 섹터도 사실 흐름 따라 좀 변하죠. 그럼 결과적으로 현재 시장의 순환매를 예측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 뉴스 트레이딩을 10년 동안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제가 지금 보는 뉴스들이 여러분들 HTS에서 보지 않는 뉴스들 있죠. 지금 200개의 일간지가 넘습니다. 대한민국 뉴스가 거기에서 증권가 찌라시까지 겸해서 세력들도 돈을 내고 광고 뉴스를 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뉴스가 나온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주도, 즉 현재 관심들이 있기 때문에 뉴스가 나온 거라서 여기서 우리 세력들의 의도만 잘 파악한다면 좋은 종목들이 나와요. 여기서 차트적으로 뭐 예를 들어 단기선들이 추렴되면서 이제 터져 나오는 즉 돌파 매매가 나올 것 같으면 단타나 단기 종목들을 드리는 거고요. 재료적으로 6개월 이상 상승하면서 S급 테마에 그리고 세력들 매집하는 적들이 한 7, 8개월 가져가면서 아직 엑시트하는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제가 주도 섹터로 드리는 겁니다. 그럼 내일 일단은 당일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은 아침까지 종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 8시 이전에 뉴스와 함께 어떤 종목을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전략을 함께 드려볼 테니까 일단 내가 두빌 관련해서 대응 전략 받으실 분들은 두빌이라고 문자 주실 때 내가 단타 종목이 나랑 더 성향이 맞다 하시는 분들은 1번이라고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난 또는 단기 종목이 원하신다면 2번이라고 신청을 해주시면 이건 종목을 바로 드리지 못할 것 같고요. 일단 순환매상 다 보면서 적절한 종목이 나왔다면 그때 당시에 문자로 얼마에 사서 어떤 종목을 들어가야 되는지 문자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도 문자 통해서는 조금은 늦다 하시면 제 문자 그대로 닫지 마시고요. 밑에 보시면
수익 나눔 방 링크 보이실 거예요. 들어오시면 실시간 채팅 통해서 그렇게 해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렸던 아스코아케 관련주에서 일단 우리가 주도 섹터에서 한번 종목을 준비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저한테 주도주라고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자료부터 보내드릴게요. 먼저 매수는 절대 하지 마시고요. 리가캠, ALB, AL바이오 또는 지금 3천 단지약도 사실 단기 이슈가 분명히 있죠. HLB 같은 경우는 이미 오늘 좀 상승을 했는데 이미 픽스된 게 있어가지고 한 50% 정도라면은 타점 한번 잡을만 하거든요. 일단 재료부터 확인해서 쭉 읽어보시고 제가 종목이랑 타점은 신중하게 결정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일단은 신청부터 해주시면 제가 한번 챙겨서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전 내일장에서 두산 에너빌텍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 아침 일찍 두산 또 새로운 재료가 있으면 제가 또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